외국인들의 대규모 순매도와 함께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일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AI 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초 CES와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AI 투자 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마켓워치 첫 소식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더 큰 변수들이 예정돼 있죠? 네, 월가에서는 그동안 AI가 최고의 투자처로 지목돼 왔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과 다르다라고 주장해왔던 시각들도 조금씩 당시와 같은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급락 이후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강세장, 약세장 집계에서 매도에 해당하는 8.0의 가장 높은 지표가 나타났고 CNN 등에서 집계하는 공포지수도 40선 초반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기술주 펀드에서만 17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이 빠져나갔는데 올해 2월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 이탈로 나타납니다. 마이클 하튼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핵심 배경으로 AI 산업이 과거의 고마진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른바 경량화한 자산 구조에서 막대한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한 중후장대 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은 2026 회계연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브로드컴은 내년에 AI 관련한 가이던스를 내놓지 못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반도체 공급사, 투자 주체가 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도 최근에 발이 묶였고 반대로 이러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애플만 현금성 자산 등에 기댄 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적 악재만이 아니라 그동안 일본의 낮은 금리를 빌려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이탈을 부를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할 확률을 90%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AI 주식들에 들어왔었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자금을 빼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고용과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내년 연준의 금리가 얼마나 떨어질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인데 어떤 전망들이 나옵니까? 네, 월가는 여전히 신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화요일 오전에 나오는 미 경제 지표가 지난주부터 이어진 시장의 단기 방향을 가를 큰 분수령이 됩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집계되지 않았었던 데이터가 11월 수치와 함께 나오는 날입니다. 11월 비농업 고용과 그리고 10월 소매 판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연달아서 공개됩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현재 무게를 싣고 있는데 앞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12월 기준금리 결정 당시 고용 통계가 구조적으로 과다하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일자리는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말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미 연방공무원의 실직이 통계에 늦게 잡히면서 지난 11월 실업률은 4.6%까지 뛸 수 있다고 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실업률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월가 전망치는 현재 5만 명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직전 발표치의 절반 규모이고 실업률이 4%대 후반으로 확정이 된다면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급격히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대로 이번 고용이 예상 수준을 넘어서 10만 명 선에 다시 근접한다면 장기 미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는 4.25%를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조정 국면인 기술주에게는 가장 큰 악재가 됩니다. 또 좀처럼 내려가지 않은 인플레이션 지표도 이번 주 주목할 지표입니다. 현재 전년 대비 3% 수준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연준 매파적 인사들의 금리 동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국민들을 상대로 한 생활비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고려하면서 연준의 다음 행보를 제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 역시 다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측근 케빈 해시시 유력하다더니 또 전망이 달라졌다고요?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부양에 대한 뜻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이맘때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가길 원한다면서 현재 3%대 중반인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한다고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예측 시장은 해시의 의장직 가능성을 기존보다 20%포인트 낮게 반영하면서 52%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현재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과거 오스트리아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한 사례를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그리고 재정지출 움직임, 차기 연준 의장의 독립성 없는 금리 결정 등이 나중에 시장금리를 자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데 이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겨냥한 부양기조가 현재 인플레이션 문제와 맞물리면서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